맛있는 침. 그 침 참 맛있다. 침이 맛있다니 뭔 헛소리인가. 하지만 이 말은 침을 맞은 환자들이 직접 내지른 탄성이다. 정말 죽을 듯이 아플 때 한 방 맞은 침의 맛은 그야말로 꿀맛 같고 시원하기가 여름철 수박 맛과 같다. 몸 안에 흘러다니는 그 상쾌한 기운은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알지 못한다. 이 맛을 잊지 못해 매주 한의원을 찾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맛있는 침을 위해서는 역시 한의사도 멋있는 침을 놓아야 한다. 멋이 있어야 맛도 있을 것 아닌가. 멋이란 정성스러움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정성을 다한 침에는 멋이 있고 맛이 우러난다. 그리고 침의 맛을 느끼려면 여유를 갖고 침을 맞아야 한다. 느긋한 마음으로 즐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몸에 침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내 몸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향하여 꽂히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인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침은 예술이 된다. 그 예술에는 혼과 백이 어우러져 있다. 의사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정성을 쏟고 환자는 몸으로 그것을 감상하는 것이다. 사실 미스터 박은 침만 보면 벌벌 떠는 지독한 겁쟁이였다. 허리가 아플 때마다 주변에서 침을 맞으라고 권했지만 매번 그는 침이 무서워 피했었다. 침의 뾰족함이 주는 공포에 지레 겁먹고 그는 무조건 피했던 것이다. 이제야 말하지만 선생에게 침을 맞던 첫날에도 한 편의 쇼를 연출했을 정도였다. 그가 지른 비명소리에 동네 강아지들도 흥에 겨워 화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침을 빼고 나서 그가 내뱉은 말에 주위 사람들의 배꼽이 한 번 더 춤을 추었다고 한다. 이제 보니 침도 별것 아니구먼. 그는 그날 비로소 침의 맛에 반하여 그 후 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혹시 침을 잘못 맞아 신경이나 근육을 손상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이다. 침은 주사 바늘보다 훨씬 가늘다. 게다가 주사는 끝이 날카롭고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살 속에 들어가면 피부와 근육을 손상시킨다. 그러나 침은 뾰족해 보여도 끝을 부드럽게 처리했기 때문에 절대로 피부와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통증도 거의 없다. 게다가 침은 수천 년간 임상에 사용하면서 꾸준히 개선되어 왔지 않은가 안심해도 좋다. 침은 에너지의 통로. 미국 초등학교 여교사가 매주 선생에게 치료받고 있었다. 그녀는 중풍에 걸린 남편 병간호에 지쳐 우울증이 생겼다고 했다. 선생은 그녀의 인당혈에 침을 놓을 때면 항상 큰 소리로 외친다. 우주의 정기를 받으시오. 처음 침을 맞을 때 그녀는 이 소리에 깜짝 놀랐지만 선생의 코믹한 표정을 보고 크게 웃었다. 이 웃음에 우울증이 날아가 버렸다. 이 침은 우주의 정기를 받아들이는 안테나와 같다. 당신은 지금 이 침을 통해 우주의 다이내믹한 정기와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침은 금속이다. 그러나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기가 전달되는 도구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자침할 때에는 항상 환자의 좋은 기, 의사의 좋은 기, 우주의 기, 이 셋이 침 하나를 통하여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나 환자 모두 즐기는 기분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의사의 즐거움과 환자의 즐거움이 서로 만났을 때 병은 물러가는 것이다. 오늘은 맛있는 침에 대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침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쇠로 만든 도구예요. 이게 병을 치료하는 도구인 거죠, 이게. 쇠기 때문에 오행의 기운 중에서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렬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침의 특징은 요 끝이 뾰족하다는 데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살과 막 이런 걸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뾰족한 거로 사악한 그 병의 그 뭉친 곳을 뚫어주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이제 침이 갖고 있는데, 자, 오행의 기운은 어떤 거냐면 금의 기운이라는 것이, 이거는 가을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하얀 백색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을철에 설이 내린 모습을 보시면 좋습니다. 들판에 나가면 하얗게 마치 눈 온 것처럼 서리가 쫙 내리죠. 그렇게 되면 이 살아있던 이 생명체들이 다 죽습니다. 땅에 있던 그 웬만한 그 이 잡초들 빼고는 다 죽어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죽이는, 살아있는 걸 죽이는 살벌한 기운이 바로 이 침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침을 보면 무서움이 드는 것도 그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병마를 우리가 그런 가을의 그 서리와 같은 추상과 같은 기운이죠. 이거를 가지고 병마를 처리하는 이런 게 이제 이 침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혼과 백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백이 약한 분들이 있죠. 그 백이 약한 분들은 이제 좀 기가 약하다 그러죠. 기백이 딸린다. 그리고 이제 백이 강한 분들은 기백이 강하죠. 옛날에 이제 장군들 같은 분들이, 이수신 장군 같은 분들이 이제 백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죠. 칼이 목에 들어와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런 분들은 이 침 이런 거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 침을 보고 무서움을 느낀다 그러면 백을 단련하는 것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백을 단련하는 훈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산을 좀 자주 가시는 거, 산에 가서 호연지기를 기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케젤 호흡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또 잠깐 했었는데, 이 항문을 이렇게 조이는 이런 호흡법 같은 걸 하면서 백을 단련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침의 두 번째 특징은 요 끝이 굉장히 뾰족합니다. 요 뾰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꽉 뭉친 사기를 풀어줘요. 이거를 한의학적 용어로는 이제 불통즉통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불통이라는 거는 사기가 정체돼서 막혀 있다 이런 뜻이고, 즉통, 즉통은 뭐냐면 아프다. 통증할 때 통입니다. 뒤에 통은. 그래서 사기가 막혀 있으면 아프다. 주로 어디가 그러냐면 이제 관절들이 굉장히 아프죠. 이 손가락 관절이라든지 손목 관절, 팔목, 어깨, 그 다음에 허리 관절, 무릎, 또 더 내려가서 발목 이런 데가 사기가 정체돼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벌겋게 되면서 열도 나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일어나죠. 밤에 잠도 안 와요. 막 쑤시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 침으로, 이 침의 이 뾰족한 기운으로 그 막힌 사기를 뚫어주는 겁니다. 꽂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기가 이제 통하면서 서서히 그 통증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관절염 같은데 침이 최고죠.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뭐 다리가 삐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어디 갑니까? 한의원 가시죠. 역시 이 삔 데는 이게 최고입니다. 이 자꾸 가는 이 침이 한 방 꽂아주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력을 발휘하죠. 자, 맛있는 침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